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48,000달러 돌파를 두 번이나 이뤄냈지만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지금은 44,000달러와 48,00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흐름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인 가운데 46,000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 4만 달러 초반으로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뱅크 13곳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를 6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플이 포함됐습니다. SEC와의 소송 이슈와는 별개로 리플의 가능성은 기존 레거시 금융의 관점에서도 꽤나 매력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다소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꽤나 큰 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권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790억 달러를 운용하는 투자 거물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코인베이스 주식 6억 6,50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출발은 밈코인에 불과했지만 아무래도 그 끝은 기대 이상으로 창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을 자꾸 안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머스크와 함께 달나라든 화성이든 어디든 가겠지만, 이번에는 테슬라 중고 자동차 구매에 도치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17일 오전 45,000달러 후반에서 46,000달러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8,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저항에 부딪혀서 강력한 매도세에 막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추가 하락세 없이 46,000달러 전후에서 약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누냐 비즈니스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44,000달러 사이에서 안정화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29,0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서 48,000달러까지 급등한 만큼 다소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렉트캐피탈은 중요한 기준점으로 46,5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최근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봉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강세를 의미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했고, 트라이앵글 저항에 대한 성공적인 테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46,500달러 수준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즈니스 개발 헤드인 비자이 아야르는 현재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전고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저항 레벨에 접근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한 번에 이 저항 레벨을 통과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수준의 저항을 돌파하면 분명 기존의 사상 최고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꽤나 큰 의미 부여가 됐을 법한 그런 소식인데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계 빅뱅크 13곳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곳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 6개 기업에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여기에 리플도 포함됐습니다. 리플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6개 투자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점은 꽤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송 1단계인 팩트 디스커버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시민단체이면서 정부 감시기관으로 알려진 임파월 오버사이트가 SEC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내부 문서 등에 대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곳은 FOIA입니다. FOIA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약자인데 1967년 제정된 이 법은 민간이 정부기관의 정보 기록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리플 소송 전반에 대한 의문점들을 상당히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문을 통해 윌리엄 힘머는 SEC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전 직장이었던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일부였고 힘머는 SEC에서 일할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 선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SEC는 XRP가 증권이라면서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XRP의 가격은 25% 폭락했다. 이후 힘머는 2020년 12월 SEC를 떠났고 다시 심슨 대처의 고문으로 돌아갔다. SEC에서 리플 소송을 주도했던 마크 버거 역시 심슨 대처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리플을 상대로 임기 막판에 소송을 제기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뒤 임기 말 리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SEC를 떠나서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에 합류했는데 이 기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가상화폐 헤지 펀드 운용사라는 설명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 단체는 결국 SEC의 전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엮여있는 상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부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보 공개 청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 기관들의 진입 소식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9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거물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코인베이스 주식 6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800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현재 코인베이스 주식을 26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8년 코인베이스의 3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펀딩 라운드를 이끌었던 곳으로 초기부터 코인베이스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기업과 기관들이 잇따라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후 비트코인이 정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경우에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중고 테슬라 결제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체인 로봇공학 기업 보츠는 중고 전기자동차 딜러와 개인에게 도치코인 가맹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츠는 도치코인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 받아들인 첫 상장 기업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 이 회사 경영진은 도치코인이 강력한 결제 수단이라고 주장한 일론 머스크와 마크 큐반과 뜻을 같이 한다라면서 우선 테슬라 중고 구매에 도치코인 등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치코인을 대놓고 띄우면서 강력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이 도치코인을 겨우 500달러 수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나름의 귀여운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 지난 2월 도치코인을 매수했다면서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절반은 비트코인, 30%는 이더리움, 나머지가 10%라고 밝혔었는데 그 나머지 10%에서도 도치코인의 비중이 겨우 5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도치코인 커뮤니티에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에이다가 시가총액 3위에 해당하는 것이 미스테리라고 밝히면서 찰스 호스킨슨과 한판 붙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번에 두 번째 펀치를 날렸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카르다노에 열성적인 추종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다. 카르다노에 나쁜 감정은 없지만 그것에 굳이 투자할 이유도 없고 테라나 솔라나 등 더 나은 대안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카르다노 시세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점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요즘같이 에이다에게 의미 있는 시기에 갑자기 이런 공격을 하면서 솔라나와 테라를 거론한 것을 두고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찰스 호스킨슨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지 이것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올지는 언제나 관심사로 꼽힙니다. 최근 더 블록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원래 프로젝트 노비가 DM을 대신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찾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DM과 실버게이트의 파트너십이 규제 역풍을 맞게 되면서 노비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5월에 미국에 본사를 둔 실버게이트 은행과 협력해서 미국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CBDC 논의를 본격화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페이스북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인기 앱인 틱톡이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오디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투데이는 틱톡이 첫 스트리밍 파트너로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이 아닌 오디우스를 선택했다. 다만 대다수의 틱톡 이용자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틱톡 이용자의 95%가 오디우스가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오디우스 이용자는 자신의 음악을 틱톡에 공유할 수도 있고 NFT로 판매해서 수익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냈던 비트코인이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의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투심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인데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72로 여전히 탐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투심과 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